영화 아이언맨의 한 장면. 주인공이 로봇 슈트를 착용하자 초인적인 힘을 얻게 되죠. 또 다른 영화에선 로봇 슈트를 입고 적을 물리칩니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았던 옷처럼 입는 로봇. 웨어러블 로봇이 현실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며 영화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웨어러블 로봇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도와주는데 다 활용될 수 있거든요. 사람과 로봇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의 생활은 놀랄 만큼 달라집니다. 하체를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돕기도 하죠. 인간의 능력을 최대치로 이끌어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술. 웨어러블 로봇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965년 미국에선 아주 새로운 발명품이 등장합니다. 하디맨이라 불린 이 착용 로봇은 4.5kg의 힘을 주면 110kg에 달하는 무게를 들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로봇 자체 무게만 600kg에 달할 만큼 무거웠고 가격 또한 매우 높아 상용화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웨어러블 로봇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인간과 더 가까워진 웨어러블 로봇이 궁금해집니다. 올해 20살인 이주현 씨. 그녀는 불과 1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갖게 됐는데요. 그때 그녀에게 날아든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담당 교수님이 이 로봇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도 이 로봇을 입으면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다시 들게 되었고, 우연히 알게 된 웨어러블 보행 로봇. 주연 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로봇을 이용해 걷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가 탑재된 보행 보조 로봇을 착용합니다. 주연 씨가 로봇을 착용한 채 일어서기 시작하는데요.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어려웠지만 보행 로봇으로 인해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일단 입으면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니까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냥 익숙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걸로 한 바퀴 또 돌아보고 미션으로 하는 걸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한 장애를 딛고 그녀는 5개월째 보행 로봇으로 걷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경사로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연습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이 로봇을 착용하고 이제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던 심정을 이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건 그냥 제가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얘기해.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계속 너무 민감한 질문을 드려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혹시 휴지? 네, 감사합니다. 현재 주연 씨는 새로운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2명의 선수 중 1명으로 뽑혀 올 9월에 열릴 사이베슬론 대회 참가를 결심한 건데요. 사이베슬론은 신체 일부가 불편한 장애인이 로봇과 같은 생체공학 보조 장치를 몸에 착용하고 역량을 겨루는 국제대회입니다.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4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죠. 지그재그 장애물 통과,
험지 보행 등 실제 대회에서 겨루게 될 4개의 미션 수행 결과 주연 씨의 기록은 3분 35초였는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미국이나 스위스 등 다른 참가팀들이 모두 6분대를 기록하고 있고 대부분의 참가팀은 모든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주연 씨가 훈련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짐작이 되는데요. 이 선수로서 대회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니까 뭔가 좀 한국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과학기술이 이만큼 발전했다 이런 걸 좀 제가 어쨌든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연 씨는 최근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1분당 약 40m가량을 걸을 수 있게 됐는데요. 주연 씨의 보행 패턴을 적용해 로봇의 동작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했고 덕분에 이 로봇의 기능은 훨씬 향상됐습니다. 서서 쉬는 게 편해 이제. 네. 앉아서 쉬는 거보다. 하반신 마비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 개발. 그 뒤에는 수많은 과학자들의 노력도 있지만 바로 이 사람 김병욱 씨의 역할도 컸습니다. 병욱 씨는 국내 기술로 만든 웨어러블 로봇으로 2016년 사이베슬론 대회에 참가. 동메달을 수상하며 대한민국의 로봇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죠. 올해는 이주연 씨와 함께 금메달을 목표로 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김병욱 씨. 벌써 5년째 웨어러블 로봇 개발에 참여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어선다는 그 자체에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로봇이 일어서면서 주저앉거나 그런 쓴 상태에서 주저앉으면은 그런 두려움이 좀 컸는데 한 발, 두 발 이렇게 걸으면서 로봇하고 같이 호흡하다 보니까는 이 로봇을 믿게 되고. 병욱 씨는 1998년 불의의 뺑소니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이후 재활 치료를 받던 중 2015년 연구팀에 합류하게 됐죠. 딱 나갈 때 몸이 이렇게 약간 구부러지는 거예요. 병욱 씨의 한마디에 연구팀이 분주해집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로봇의 세심한 부분까지 파악해내기 때문이죠. 연구팀이 바로 의견을 수용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수정하는데요. 그 결과 보조력의 크기, 구동 시간,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되었죠. 보시기에는 상당히 무겁고 불편해 보이지만은 이게 내부 설계 자체가 인체공학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몸이 안으로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편안하게 클러치만 바닥에 짚어줄 정도의 힘만 어느 정도 균형만 잡아주면 로봇 자체의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 있어가지고 크게 걷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위한 이 로봇은 연구기관, 대학, 의료기관 등 여러 곳의 협업을 통해 개발되었는데요. 향후 3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보다 정교한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로봇이 알아서 다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균형을 잡는 기능, 그다음에 어떤 의도가 입력이 됐을 때 그 의도에 따라서 어떤 동작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기능, 그런 제어 알고리즘이 이제 로봇 안에 탑재가 돼 있죠. 사람이 왜 안경을 처음에 끼면 조금 어지럽기도 하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 보면 또 적응이 돼서 마치 안경을 끼고 보는 세상이 그냥 원래 내 눈으로 보는 세상인 것처럼 느끼듯이 로봇 입고 좀 적응을 하면 로봇 입은 몸이 내 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인바디먼트가 아주 빠르게 일어나게끔 하는 기술의 모든 집합이 어떻게 보면 워컨슈트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로봇이 그에 맞는 동작을 구동해 자연스러운 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도화된 기술의 집합체. 이것이 바로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이곳에서는 근력 저하로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로봇 보행 보조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보행 시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무게는 더 가볍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행 보조 기능을 극대화한 로봇입니다. 특히 개인별로 보행 장애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사용자 맞춤형으로 로봇을 제작한 것이 특징인데요. 착용자가 이제 보행을 하는 보행 패턴을 로봇의 센서로 인식해서 보행을 더 편하게 도와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다리를 들려고 할 때 더 다리를 가볍게 해주고 다리를 디딜 때는 그 지지하는 힘을 보조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행장애를 겪는 사람들뿐 아니라 노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가 착용 가능한 로봇 보행 보조기. 로봇에 탑재된 센서를 이용해 착용한 사람의 보행을 분석하고 보조력이 필요한 순간을 포착해 적절한 힘을 제공하는데요. 발바닥의 센서가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등에 부착된 컴퓨터가 로봇 관절의 힘과 각도를 제어하는 거죠.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나만의 보조기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야 더 정확한 힘 전달이 가능하고 몸에 더 밀착되게 만들어줄 경우에는 이제 옷 속에 있는다거나 바깥에서 봤을 때 로봇이 누군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맞춤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맞춰 웨어러블 로봇 기술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척추 이분증으로 보행이 어려웠던 14살 박채희 양이 로봇 보행 보조기를 이용해 스스로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채희 양은 3개월간의 보행 연습을 통해 꿈꿔왔던 미국 세도나 여행을 직접 떠나기도 했는데요. 향후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사람들이 로봇을 이용해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연구 개발이 한창입니다. 아무리 의학적으로 잘 치료를 해도 어쩔 수 없이 남는 그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애는 또 이 로봇 공학의 힘으로 또 이런 웨어러블 로봇의 힘으로 보행을 보조받아서 일상생활에 그 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이 웨어러블 로봇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보행뿐 아니라 우리의 신체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데요. 사람의 몸과 로봇이 자연스러운 균형을 이루기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웨어러블 로봇 시장 규모가 약 5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정말 큰 어떤 물건을 지고 옮겨야 되는 그런 근로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정말 어려운 일을,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건설 현장 노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어떤 파워슈트의 형태로 군사용으로 개발되기 시작해 의료용과 재활용으로 꽃을 피운 웨어러블 로봇. 이제는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게 도와주는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 중인 이곳. 이 로봇은 배터리나 센서가 없는 무동력 로봇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반복 작업을 위한 근력 지원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혼자서도 간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을 만큼 착용이 쉽고 작동에 필요한 모터나 배터리 등 추가 장비를 최소화해 로봇 전체 무게가 7kg에 불과한데요.
가벼운 무게만큼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로봇이죠. 착용하기 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들었다 놨다 반복 작업을 했을 때 그 허리에 가는 부담이 적고, 그다음에 제가 무게를 다 지탱하는 게 아니라 제품에서 다리 쪽으로 지지를 해주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드는 무게보다는 조금 부담이 덜 가고 허리 통증하고 전처럼 허벅지 통증이 지금 많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등 쪽에 부착된 4개의 압축 스프링이 다리에 연결된 와이어를 당겼다가 풀어주기를 반복하며 근육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원리는 단순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물건을 들 때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 반복되면 근골격계 질환이 유발될 수 있는데요. 이 로봇을 착용하면 사용자의 근력에 로봇이 힘을 실어줘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무게를 이 발모드를 통해서 이제 힘을 분산을 시켜 줍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있는 이 백팩의 형상을 보셨다시피 자세를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무리하게 허리를 쓰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작업자들에게 이제 근력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신체를 활용하는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근력 지원용 웨어러블 로봇. 이 로봇을 통해 사용자는 훨씬 적은 힘으로 무거운 짐을 손쉽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좀 더 힘을 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그리고 오랫동안 지금은 뭐 근력이 약해짐에 따라서, 체력이 약해짐에 따라서 뭐 못하는 그런 일자리들을 오래 지속되는 그런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위한 연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웨어러블 로봇을 통해 누군가는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고 또 누군가는 잃었던 꿈을 되찾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 인간과 로봇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놀라움을 안겨줄까요?